1401년 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이 즉위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방원. 즉위할 당시 나이 35세. 이방원이 다스리게 될 조선은 아직 8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조선의 기틀을 닦아야 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이방원은 어떤 정책들을 폈을까요? 오늘은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그의 실제 발언과 함께 살펴봅시다. 건국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 조선의 정치 상황은 그다지 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2번이나 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세력가들이 독자적으로 병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병이 있는 한 변란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3개월 뒤인 1400년 4월, 정종은 전격적으로 사병을 혁파합니다. 하지만 사병을 가지고 있던 세력가들은 이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겠죠. 특히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사병을 이끌고 이방원을 도왔던 이화와 이천우는 이 조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이화와 이천우를 직접 만나 사병 혁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죠. 이방원은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이 병권 불가산 제사 순순 면유 개막 능호. 병권은 흩어져 있을 수 없다는 일로 내가 직접 만나 간절하게 일렀지만 모두 능히 깨닫는 이가 없었다. 다음 해인 1401년 이방원은 제3대 임금인 태종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1400년부터 이어오던 사병 혁파 정책을 계속 추진해 단계적으로 사병을 혁파해 나가죠. 그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모든 군대를 중앙에서 일괄 통제하는 것. 태종이 지존자리에 있는 동안 조선의 사병이란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조선 내의 모든 군대는 공식적으로 조선 국왕의 통제하에 있게 되었죠. 국왕 자리에 오른 이방원 앞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특히 아직 신생국이기 때문에 기존 왕조의 색깔을 지우고 새 왕조의 색을 입혀야 하는 미션도 있었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이방원은 불교를 지우면서 성리학을 입혀야 했는데 이를 숭유, 억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라 때부터 따지면 거의 1000년 가까이 불교를 믿은 한반도에서 불교를 한순간에 몰아내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원은 우선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던 불교 행사를 금지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간 차원의 불교 행위 규제는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신하들은 태종 이방원에게 불교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계속 상소를 올리죠. 그러자 이방원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국행불사, 여의 파지, 궁중부녀, 기자 연수, 욕금, 미능이. 나라에서 행하는 불사는 내가 이미 파하였으나 궁중의 부녀들이 그 아들의 목숨을 연장하기를 바라니 금하고자 하나 금하지 못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가 차원에서 종교를 통제할 수는 있지만 민간 차원까지 통제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태종의 이 말은 앞으로 펼쳐질 조선 불교의 운명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내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불교를 금지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불교는 꾸준히 높은 인기를 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종의 말처럼 조선 불교는 기복신앙의 성격도 더해지게 됩니다. 종교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 문제였습니다. 고려 말 혼란한 상황을 거치면서 국가가 인구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어느 동네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이 대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할지, 행정력은 얼마나 투입해야 통치가 가능한지, 군사는 몇 명을 징집할 수 있는지,
범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등등 파악하지 못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방원은 모든 백성이 호패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게 했습니다. 호패는 말 그대로 이름을 적은 막대기라는 뜻이죠. 호패는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다가 태종이 임금에 오른 지 13년째 되는 해인 1413년 드디어 시행됩니다. 그리고 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패 지령, 이행, 민, 문익, 명자. 호패를 지금 이미 시행하였으니 백성 가운데 이름을 숨기는 자는 없을 것이다. 호패를 실시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제 호패만 있다면 모든 백성이 자신의 이름, 신분, 나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패 시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호패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내내 호패는 공식적으로 운영되지만 현실에서는 구멍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조선의 인구를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죠. 1405년 이방원이 임금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방원은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다시 옮깁니다. 잠깐, 조선의 수도는 원래 한양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성계가 왕조를 개창한 곳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었지만 건국하고 2년 뒤인 1394년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하지만 그 이후 한양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자 정종 1년인 1399년에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니 제2차 왕자의 난도 개경에서 일어났겠죠. 여하튼 3대 임금인 태종 역시 개경에서 즉위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풍수지리니, 무학천도니, 예산 문제니 등등 문제가 생겨서 차일피일 미뤘죠. 그러다가 1405년 8월 9일 질질 끌던 수도 이전 문제를 이방원이 강력한 의지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아태상왕, 조건 신읍, 찬해, 이씨 부력지 정도야. 우리 태상왕께서 새 도읍을 창건하셨으니 이것이 이씨의 바꿀 수 없는 정도이다.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고 이성계가 선택한 한양만이 유일한 수도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조선 조정은 다시 한양으로 옮깁니다. 이후 조선이 멸망하는 1910년까지 딱 4번만 제외하면 505년 동안 한양은 조선의 유일한 수도로 기능합니다. 그 4번은 언제냐고요? 그건 퀴즈입니다. 하하하. 1401년에 왕위에 오른 이방원은 18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사이에 위에서 열거한 사병혁파, 숭유억불, 호패법, 한양천도 외에도 의정부 설치, 의금부 설치 등의 관제개혁과 3군 도총재부 설치 등 군제개혁, 나아가 각종 편찬 사업 실시 등 말 그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정책을 실시했죠.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은 500년 왕조 조선의 기틀을 닦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성한 정책들을 실시할 때 1408년에는 조선의 제1대 임금이자 아버지인 이성계가 죽었고 그 외에 조선 건국을 함께한 수많은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이방원의 마음도 변화가 생겼으려나요? 1418년 8월 8일 이방원의 나이 52세. 이방원의 나이도 어느덧 반백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정치적 계산이야 따로 있었겠지만 이방원은 왕위를 세자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합니다. 신하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아직 더 계셔달라고 간청했죠. 그러자 이방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18년 기호, 역의 조기, 아호, 금수대보, 수지.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또한 이미 충분하다. 얘야, 이제 대보를 주겠으니 이를 받아라. 태종의 앞에 엎드려 있던 세자는 이 말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국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태종이 직접 다가와 세자의 옷소매를 잡아 일으켜 강제로 손에 국세를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세자는 어쩔 줄 모르고 국세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소동이 있은 후에야 태종은 겨우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렇게 태종은 파란만장했던 생애의 한 챕터를 마감하죠. 엎드려서 국세를 끝까지 받지 않았던 세자, 그 세자가 바로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종 이방원의 생애를 그가 직접 한 발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이번 2부작을 준비하면서 이방원이 직접 한 말들을 보니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군요. 어떤 말이든 분명하고 강단 있게 말하는 사람. 아마 실제로 600여 년 전 사람들도 그런 느낌으로 이방원과 대화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국의 역덕이여 단결하라.